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수정하고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시적인 2주택과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2주택자 등에는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는 모두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았던 세액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5억 원 상당의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입니다. 나이는 만 65세 그리고 보유기간은 5년을 가정했을 때 이사 목적으로 공시가격 15억 원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한다면 현재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3,254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를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A씨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올해에 한해서 14억 원 등을 공제받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47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가 수도권에서 6억 원이 되겠고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소액 지분주택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지분이 요건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공시가가 6억 원이 초과된다면 5년 동안은 합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로 보기로 하게 되면은 공제금액이 많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연구 용역에 착수한 후 관계부처 등의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는 11월에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서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원래 지난 법대로 한다면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를 적용하는데 60%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입니다.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4억 원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무리하게 이주 처분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최정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환제를 적용하는 분양가의 주거 이전비, 상가 세입자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의사결정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도 자재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요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오르면 비정기 조정이 진행되는데 2008년도에 맞춰진 주요 자재 항목도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자재가 급등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간 고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이라 자재값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해 자재값이 단기 급등했을 때 그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분양가 관련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분양가가 1.5%에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비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 보상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월세세 공제 상향,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완화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여건이 면제됐습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세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임대차 3법 부작용을 막으려는 긴급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은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했던 규제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새 집을 마련한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임대 매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부가적으로 유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 집을 마련하기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임대 매물은 늘리면서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고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개편의 경우 8월 발표가 예정된 250만 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의 사전 작업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7월 31일로 시행 2년을 맞게 됩니다. 8월에 4년분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년 전과 같은 전세 대란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일부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적거나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전셋값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실타래를 하나씩 잘 풀어서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